아이돌로 시작해서 비보이, R&B 보컬, 또 래퍼, 프로듀서, 레이블 대표, 심지어 주류 사업가까지. 야, 정말 한 사람을 수식하는 말이 이렇게 많을 수 있나 싶어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인물, 바로 박재범입니다. 네, 맞아요. 단순히 뭐랄까, 성공한 가수. 이걸 넘어서서 거의 K-힙합판 자체를 설계라고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그래서 걸어 다니는 기업이다,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지금 2025년인데 여전히 세레네이드 앤드 바디롤스 월드 투어도 하고 있고. 네, 또 자기 레이블 모어비전 통해서 청아 씨 같은 아티스트 프로듀싱도 계속하고 있고요. 여전히 아주 활발해요. 진짜 그 여정을 쭉 따라가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우선 그 아티스트 박재범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? 네, 그게 시작이죠. K-팝 아이돌 그룹 2PM 멤버였다가 솔로로 변신한 그 과정부터가 사실 좀 드라마틱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솔로로 딱 나오면서 음악 스펙트럼이 와, 정말 폭발적으로 넓어졌어요. 막 조아처럼 되게 감미로운 R&B도 하다가 갑자기 몸매 같은 파격적인 힙합도 하고. 맞아요. 장르를 딱 정해놓지 않고 그냥 자기 스타일을 딱 만들어버린 느낌? 네네. 그래서 박재범 음악은 그냥 믿고 듣는다. 이런 인식이 딱 생긴 거죠. 최근에도 8년 만에 R&B 정규 앨범 냈다고 들었어요. The One You Wanted. 네, 맞아요. 그리고 J-팝 시즌이라고 해서 앞으로 음악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선언도 했었고요. 뭐 청아 씨나 여자아이들 닝닝 씨 같이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협업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. 아, 퍼포먼스 얘기도 해야죠. 워낙 세계적인 비보이 크루 출신이니까. 그렇죠. 춤은 그냥 박재범의 정체성 그 자체죠. 음악이랑 뗄 수가 없어요. 그 무대 위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그루브 있잖아요. 에너지. 그게 그냥 춤만 잘 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댄서 경력에서 나오는 거라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거죠. 네네. 그래서 그런지 그 2025년 월드 투어 세레네이즈 앤 바디롤스 이것도 반응 엄청 뜨거웠다면서요? 서울 공연은 전성 매진이었다고. 네, 맞아요. 뭐 히트곡들 쫙 부르고 또 밴드셋으로 편곡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엔 유튜브나 인스타로 팬들하고 직접 소통도 엄청 하더라고요. 이런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실력, 매력 이런 게 결국 다른 활동으로도 이어지는 발판이 된 것 같아요. 바로 그 지점. 네, 아티스트로서 성공하고 그걸 바탕으로 신 전체를 키우는 CEO 역할까지 했다는 거. 이게 박재보를 진짜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이죠. AOMG랑 하이어 뮤직 설립 이게 K-팝 씬에서는 거의 전환점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잖아요.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컸다고 보세요? 그 레이블들이 단순히 그냥 음반만 드는 회사가 아니었고요. 그 당시 언더그라운드에 있던 실력파 아티스트들 있잖아요. 뭐 사이먼 도미닉, 로꼬, 그레이, 우원재, PH1, CK 이런 분들. 아, 그렇죠. 지금은 다 너무 유명하지만 네. 근데 그분들을 되게 세련된 브랜딩이랑 같이 묶어서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딱 소개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한 거죠. 박재범 본인의 그 스타 파워를 이용해서 동료들한테 길을 열어준 거예요. 그러면서 K-힙합 파이 자체가 커진 거죠. 아, 그게 중요했네요.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. 지금 하는 모아비전도 보면 청아 씨나 MVP 같은 댄스 크루 영입해서 다 같이 즐거워야 진짜 의미 있다. 이 철학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고요. 국내뿐만 아니라 그 미국 락네이션 계약 같은 거 이것도 꽤 큰 이슈였잖아요.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락네이션. 그건 제일지가 만든 레이블이잖아요. 미국의 정말 메이저 중에 메이저인데 거기에 K-팝 가수가 아니라 K-힙합 아티스트가 직접 계약을 했다는 거. 이게 상징성이 엄청 컸죠. 아, K-힙합으로 직진출. 네, 미국 주류 시장에 K-힙합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고 실제로 K-힙합의 어떤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봐요. 이야, 음악계를 넘어서서 이제 문화랑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능력. 아, 원소주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. 이건 진짜 대단했죠. 원소주 현상. 네. 이건 진짜 박재범이라는 아이콘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연예인이 이름 빌려줘서 홍보하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. 아, 직접 다 참여했다는 거죠? 네. 전통주인 소주가 약간 좀 올드하다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, 사실. 네, 그렇죠. 아저씨 술 느낌. 그렇죠. 근데 거기에 자기의 그 힙한 이미지, 글로벌한 이미지를 딱 입혀서 완전 새로운 술로 만들어버린 거죠. 젊은 세대들이 찾는 프리미엄 증류주로.
기획부터 브랜딩, 마케팅까지 다 주도하면서 문화적인 걸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감각, 이걸 증명한 거죠. 진짜 손대는 것마다 뭔가 자기 색깔로 트렌드를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. 음악, 춤, 레이블, 이제 술까지. 결국 이게 다 그 박재범 특유의 허슬, 끊임없는 노력, 도전, 이걸로 가능했다고 봐야죠. 아티스트로서 실력은 뭐 당연하고 또 공료들이랑 같이 씬을 키우려는 어떤 비전, 리더십, 그리고 문화를 비즈니스로 꿰뚫어보는 그 감각까지.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네요.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찾고. 이게 지금의 박재범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. 와, 정말 끊임없이 증명하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진짜 인상적이네요. 이미 뭐 많은 걸 이룬 것 같은데도 항상 다음이 궁금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의 여러 모습 중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시나요?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